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4년 9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모은 책이 12월 말 출간됩니다.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말 구속돼 영의 몸이 된 뒤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받은 편지 중 166편을 모아 답장을 적은 것을 묶은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2019년 5월 경북 구미에 사는 박모 씨란 분이 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한 미공개 사진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 제1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전해진 적은 있으나 감옥 안에서 육필로 쓴 답장 편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책의 엮건인은 유영아 변호사이며 출간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맡았습니다. 수만 통의 편지 중에서 책에 담을 편지를 추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장을 취합하는 작업을 주도한 유영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대통령께서 가끔 답장을 보내드리고 싶은 편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받으신 편지 중에서 일부를 모아 책으로 내는 것은 어떠시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 받으신 편지의 양이 방대해 근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또 빛이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대통령께 여러분의 편지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지지를 담은 편지를 대통령께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께 여건이로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편지에도 담았다고 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사랑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어쩌면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4년 9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늘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면서 참으로 숨가쁘게 지냈습니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드리기 위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음에도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어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실지 기다려지고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편지에서 전해지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이야기들이 작고 외진 저의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곤 하였습니다. 간혹 답장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깊은 울림을 주신 편지 글에는 답장도 드리고 싶었지만 이곳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음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의 편지에 저의 답장을 묶어 책으로 내면 편지를 주신 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답신을 드리는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변호인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수만 통의 편지들 가운데서 책에 실을 편지를 추리는 것이 어려워서 근 1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분의 편지를 다 실을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끝으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들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며 격려와 사랑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박근혜 드림. 이상은 이 책의 서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답장을 한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는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날아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편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수만 통의 편지 중에서 166편을 추렸으니까 전체로서는 아주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40대 후반의 뇌성마비 환자부터 5살 아들을 키우면서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 월남전 참전 유공자, N포 세대를 자처하는 청년, 파독 간호사, 이런 분들까지 나이, 직종, 성별을 초월한 다양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로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편지 속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에 속아서 탄핵에 환호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사죄드린다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33세 청년이라고 소개한 송모 씨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과거 가짜 뉴스와 그들의 거짓 선동에 휘말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여론에 휩쓸렸다.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고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보며 웃었던 그런 젊은이였다. 이러면서 어느 순간 의구심이 들었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언론이 아닌 다른 데서 진실을 찾아보려 노력했다. 많은 자료들을 통해 TV에서 봤던 선동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과거의 생각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 서신을 보낸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답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쉽지 않았을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아무나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 세대를 위해 꼭 이루고 싶었던, 그리고 추진 중이었던 정책과 계획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었던 점이다. 앞으로 청년들에게는 무한한 길이 열려 있다고 본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란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편지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런 초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에 사는 광모 씨란 분에게 보낸 답장에서 사람들의 민낯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는 자신의 민낯을 화장으로 가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모 씨라는 분에게 보내는 답장에서는 탄핵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바뀌고 있다고 들었다. 선동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그 생명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지금은 한 줄기 빛조차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내동댕이 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를 지지하고 믿어주시는 국민이 계시기에 잘 이겨낼 것이다. 어둠은 여명이 밝아오면 자리를 내주면서 사라질 것이고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경상북도 포항에 살고 있는 김모 씨가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는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도를 걷지 않는 자는 결국 하늘이 망하게 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묵묵히 견디고 참아내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법치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역사가 제게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생각할수록 가슴 먹먹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5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고 5월에 퇴임을 하는데, 오늘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연금을 한 달에 1,390만 원, 연간 1억 6,69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1년에 1억 7천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은 4년 9개월째 아직 저 차가운 감옥 안에 있습니다. 문재인 5년간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고 그 부당한 탄핵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한 탄핵, 부당한 구속, 부당한 재판, 그 실태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저 고초, 부당한 거짓 가짜 뉴스로부터 시작돼서 임기중 탄핵, 구속, 장기 구금까지 저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신문사를 떠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가짜뉴스, 거짓뉴스로 만들어낸 탄핵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이 연세도 이제 벌써 70대니까 건강을 안 상하고 옥에서 풀려나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좀 따뜻한 방에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